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녹음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최근에 회사 동료들과 다녀온 가평 여행 이야기, 그리고 엘리의 새로운 취미생활,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흠뻑 빠져있는 드라마 원경에 대해서도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에 다녀왔어요. 겨울밤에 아름다운 빛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오색 별빛 정원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다녀왔답니다. 참고로 이 기획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토요일 반나절 근무를 마친 후 동료의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어요. 근무 후라 조금 피곤했지만 여행의 설렘이 피곤함을 싹 잊게 만들더라고요. 도착해서 점심으로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특히 들기름 막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빨간색 비빔 양념 없이 들기름과 참기름으로 양념을 한 막국수였어요.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고 매콤한 닭갈비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가평 잣막걸리까지 곁들이니 완벽한 한 끼였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는 근처의 예쁜 카페에 들러 디저트와 커피를 즐겼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배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 공감하시죠?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커피향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답니다. 저녁 6시쯤에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도착했는데 와, 정말 반짝반짝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원 곳곳을 아름답게 꾸민 일루미네이션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주더라고요. 동료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한 가지 특별했던 건 기념으로 탄생화 팔찌를 맞춘 거예요. 각자 자신의 탄생화를 선택해서 만드는 팔찌라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기념품 하나도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가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취미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계획만 적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나만의 감성을 담아 꾸며나가면서 기록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답니다. 이번 주말에는 홍대와 연남동 쪽에 다녀올 계획인데요. 다이어리 꾸미기 소품샵들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특히 여러 작가들의 소품이 한 곳에 모여있는 가게들이 많다고 해서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귀여운 스티커부터 독특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어떤 아이템들을 발견하게 될지 설레네요. 어렸을 때는 용돈을 모아서 또는 엄마나 아빠에게 사달라고 졸라서 스티커를 하나하나 어렵게 모았었는데요. 그때는 스티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고 하나씩 붙일 때마다 굉장히 아까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티커를 살 때 "와 귀엽다. 이거 사자." 하고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답니다. 뭐랄까 꽤나 부자가 된 기분이랄까요? 다이어리 꾸미기의 가장 큰 매력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서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를 교환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취향의 소품을 공유하다 보면 다이어리를 꾸미는 재미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특별하게 보내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요즘 스티커들을 보면 정말 귀여운 게 많아요. 특히 배달 음식이나 실제 용품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든 스티커가 인기가 많아요. 작은 피자 박스 스티커나 컵라면 모양 스티커처럼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들을 보면 이건 꼭 사야 돼!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저는 스티커를 정말 많이 모아서 큰 지퍼백 하나를 꽉 채웠을 정도예요. 가끔 지퍼백을 열어서 제 컬렉션을 구경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또 다이어리를 꾸미는 모습을 담은 ASMR 유튜브 영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종이를 자르는 소리, 펜으로 글씨를 쓰는 소리, 스티커를 붙이는 소리까지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나만의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엘리가 요즘 흠뻑 빠져서 보는 드라마 원경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해요. 원경은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과 TVN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인데요. 유튜브에도 짧게 업로드 되어 있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 초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극인데요. 조선의 3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의 부인, 즉 왕비였던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조선이라는 나라와 세종대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종대왕은 바로 한글을 만든 왕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원경왕후 민씨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원경왕후가 얼마나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은 1392년에 세워진 나라로 약 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조선의 초기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나라의 기틀을 잡고 안정시키기 위해 벌어진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경왕후는 단순히 태종 이방원의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로서 나라를 건국하는 데 보탬이 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원경왕후 역은 배우 차주연 님이 맡았는데요. 차주연 님은 넷플릭스 콘텐츠 더 글로리에서 혜정의 역할을 한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강렬하고도 섬세한 연기로 원경왕후의 복잡한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역을 맡은 배우 이현욱 님과의 연기 호흡도 정말 대단하답니다.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를 추천드릴 이유가 충분해요. 원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 심리적 전쟁, 그리고 가족 간의 복잡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며 조선 초기의 정치적 배경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화려한 의상,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더해져 매 장면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경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엄마이자 조선 초기의 역사를 만든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원경을 보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가족 이야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2025년 1월 9일 업로드한 새 컨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을사년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2025년처럼 숫자로 해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60갑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사용했답니다. 60갑자는 천간과 지지라는 두 가지 그룹에서 하나씩 골라 짝을 지어 만든 건데요. 총 60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천간은 하늘과 자연을 나타내는 10개의 이름이고, 지지는 동물을 나타내는 12개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60년 주기로 이름이 반복되죠. 예를 들어 올해의 이름은 을사년인데요. 을은 천간의 두 번째로 나무와 푸른색을 뜻하고, 산은 지지의 6번째로 뱀을 뜻해요. 그래서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60갑자를 자주 쓰진 않지만 새해가 되면 가끔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요. 해의 이름 속에 자연과 동물이 담겨 있어서 정말 재미있죠? 이제 한국의 새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는 구정과 신정이라는 두 가지 설날이 있어요. 신정은 양력으로 세는 설이고, 구정은 음력으로 세는 설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구정, 즉 음력설을 더 크게 지내요. 설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올해 설 연휴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였는데요. 오늘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25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주말을 포함해 6일이나 쉬게 되었답니다. 저는 1월 27일에 친구들과 모여서 비빔밥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기회가 되면 팟캐스트에서도 후기를 말할게요.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저는 새해를 맞아 올해의 목표를 몇 가지 세웠어요. 하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서를 많이 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새해 목표를 세우셨다면 저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면서 2025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요. 새해에는 모두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음성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녹음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최근에 회사 동료들과 다녀온 가평 여행 이야기, 그리고 엘리의 새로운 취미생활,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흠뻑 빠져있는 드라마 원경에 대해서도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에 다녀왔어요.
겨울밤에 아름다운 빛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오색 별빛 정원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다녀왔답니다. 참고로 이 기획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토요일 반나절 근무를 마친 후 동료의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어요. 근무 후라 조금 피곤했지만 여행의 설렘이 피곤함을 싹 잊게 만들더라고요. 도착해서 점심으로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특히 들기름 막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빨간색 비빔 양념 없이 들기름과 참기름으로 양념을 한 막국수였어요.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고 매콤한 닭갈비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가평 잣막걸리까지 곁들이니 완벽한 한 끼였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는 근처의 예쁜 카페에 들러 디저트와 커피를 즐겼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배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 공감하시죠?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커피 향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답니다. 저녁 6시쯤에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도착했는데 와, 정말 반짝반짝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원 곳곳을 아름답게 꾸민 일루미네이션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주더라고요. 동료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한 가지 특별했던 건 기념으로 탄생화 팔찌를 맞춘 거예요. 각자 자신의 탄생화를 선택해서 만드는 팔찌라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기념품 하나도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가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취미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계획만 적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나만의 감성을 담아 꾸며나가면서 기록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답니다. 이번 주말에는 홍대와 연남동 쪽에 다녀올 계획인데요. 다이어리 꾸미기 소품샵들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특히 여러 작가들의 소품이 한 곳에 모여있는 가게들이 많다고 해서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귀여운 스티커부터 독특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어떤 아이템들을 발견하게 될지 설레네요. 어렸을 때는 용돈을 모아서 또는 엄마나 아빠에게 사달라고 졸라서 스티커를 하나하나 어렵게 모았었는데요. 그때는 스티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고 하나씩 붙일 때마다 굉장히 아까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티커를 살 때 와, 귀엽다, 이거 사자 하고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답니다. 뭐랄까 꽤나 부자가 된 기분이랄까요? 다이어리 꾸미기의 가장 큰 매력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서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를 교환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취향의 소품을 공유하다 보면 다이어리를 꾸미는 재미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특별하게 보내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요즘 스티커들을 보면 정말 귀여운 게 많아요. 특히 배달 음식이나 실제 용품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든 스티커가 인기가 많아요. 작은 피자 박스 스티커나 컵라면 모양 스티커처럼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들을 보면 이건 꼭 사야 돼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저는 스티커를 정말 많이 모아서 큰 지퍼백 하나를 꽉 채웠을 정도예요. 가끔 지퍼백을 열어서 제 컬렉션을 구경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또 다이어리를 꾸미는 모습을 담은 ASMR 유튜브 영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종이를 자르는 소리,
펜으로 글씨를 쓰는 소리, 스티커를 붙이는 소리까지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나만의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엘리가 요즘 흠뻑 빠져서 보는 드라마 원경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해요. 원경은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과 TVN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인데요. 유튜브에도 짧게 업로드 되어 있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 초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극인데요.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의 부인, 즉 왕비였던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조선이라는 나라와 세종대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종대왕은 바로 한글을 만든 왕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원경왕후 민씨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원경왕후가 얼마나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은 1392년에 세워진 나라로 약 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조선의 초기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나라의 기틀을 잡고 안정시키기 위해 벌어진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경왕후는 단순히 태종 이방원의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로서 나라를 건국하는 데 보탬이 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원경왕후 역은 배우 차주연 님이 맡았는데요. 차주연 님은 넷플릭스 콘텐츠 더 글로리에서 혜정의 역할을 한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강렬하고도 섬세한 연기로 원경왕후의 복잡한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역을 맡은 배우 이현옥 님과의 연기 호흡도 정말 대단하답니다.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를 추천드릴 이유가 충분해요. 원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 심리적 전쟁, 그리고 가족 간의 복잡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며 조선 초기의 정치적 배경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화려한 의상,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더해져 매 장면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경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엄마이자 조선 초기의 역사를 만든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원경을 보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가족 이야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2025년 1월 9일 업로드한 새해 컨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을사년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2025년처럼 숫자로 해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60갑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사용했답니다. 60갑자는 천간과 지지라는 두 가지 그룹에서 하나씩 골라 짝을 지어 만든 건데요. 총 60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천간은 하늘과 자연을 나타내는 10개의 이름이고, 지지는 동물을 나타내는 12개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60년 주기로 이름이 반복되죠. 예를 들어 올해의 이름은 을사년인데요. 을은 천간의 두 번째로 나무와 푸른색을 뜻하고, 산은 지지의 6번째로 뱀을 뜻해요. 그래서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60갑자를 자주 쓰진 않지만
새해가 되면 가끔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요. 해의 이름 속에 자연과 동물이 담겨 있어서 정말 재미있죠? 이제 한국의 새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는 구정과 신정이라는 두 가지 설날이 있어요. 신정은 양력으로 세는 설이고 구정은 음력으로 세는 설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구정, 즉 음력설을 더 크게 지내요. 설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올해 설 연휴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였는데요. 오늘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25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주말을 포함해 6일이나 쉬게 되었답니다. 저는 1월 27일에 친구들과 모여서 비빔밥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기회가 되면 팟캐스트에서도 후기를 말할게요.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저는 새해를 맞아 올해의 목표를 몇 가지 세웠어요. 하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서를 많이 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새해 목표를 세우셨다면 저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면서 2025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요. 새해에는 모두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하며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엘리였습니다.